아침을 여는 수필. 바지랑떼. 이명옥. 고향집에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이 걸려 있었다. 그 빨랫줄에는 젖은 빨래와 나무를 말리기도 했고, 뜨거운 여름에 장롱 깊숙이 있던 솜이불을 꺼내 그곳에 펼쳐놓곤 했다. 그런 날이면 동생과 나는 이불 사이로 숨바꼭질하다 바지랑떼를 넘어뜨려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적도 있었다. 때로는 바지랑떼 위에서 구름이 쉬었다 가기도 했고, 잠자리가 위태롭게 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여들기도 했었다. 벼눈의 못자리가 끝나면 부모님과 빨랫줄은 가장 바쁜 하루를 보냈다. 못이 재배를 했던 우리 집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먼저 태모씨를 만들기 전 밭에서 배운 모시대를 우물가에 차곡차곡 쌓은 후 껍질을 쉽게 벗겨내기 위해 물을 적셨다. 이때 그들은 이미 찢기는 아픔을 알기라도 하듯 배가 불러올 때까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겉껍질을 벗겨내면 태모시의 재료가 되는 속껍질이 나온다. 바로 그 줄기를 빨랫줄에 걸었는데 그것은 몇 번의 담금질과 햇볕을 받으며 하얗게 변해갔다. 그런 날이면 부모님과 바지랑떼는 굽혔던 허리를 몇 번이고 일으켜 세워야 했다. 바지랑떼에 의지한 빨랫줄은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면 버텨내지 못한다. 그 균형을 잡기 위해 넘어지기를 거듭하며 마침내 바지랑떼는 빨랫줄의 수평을 만들어낸다. 바지랑떼는 비바람이 불면 넘어질 듯 버겁고 위태롭지만 묵묵히 견뎌내며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도 온몸으로 버텨 이겨낸다. 농사가 곧 삶이었던 부모님도 그랬을 것이다. 아버지가 힘들게 마련한 논이 있었다. 수침이라 불렀던 논은 비가 오면 물에 자주 잠겼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는 장마철이 되면 늘 농 걱정을 했고, 교대할 식구도 없이 혼자서 그곳을 지키느라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그런 날이면 대학 진학을 위해 오빠를 서울로 보낸 아버지의 생각이 때로는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오빠 또한 가족과 떨어져 사춘기와 입시까지 겪으며 외로움과 좌절의 밤을 숱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서 있던 아버지.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웠던 벼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빗줄기 같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빗소리와 섞여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가 건넌방을 넘어오는 날이면 철이 없던 나는 아버지 걱정보다 육성입이 걱정이 더 앞섰다. 힘들게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온몸으로 이겨냈던 아버지는 깊은 한숨으로 장마철을 넘겼다. 고통에 저항하기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며 적당한 기울기의 각도로 살아온 나의 부모님, 거친 비바람에 휘청거리며 버티고 서 있는 바지랑떼의 모습이 자식을 지켜냈던 부모님의 삶이 아니었을까. 어느 날 밤새 불어댄 비바람에 바지랑떼가 넘어졌다. 쓰러진 바지랑떼 끝에 아버지 모습이 걸렸다.
아버지의 어깨는 늘 기울어져 있었다. 등에 지게를 짊어진 모습이 그랬고 소를 이끌며 쟁기질하는 모습이 그랬다. 똑바로 서지 못하고 구부려야만 했던 삶.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어느 날 비바람에 넘어간 바지랑떼처럼 쓰러졌다. 치매는 아버지의 삶을 무너뜨렸고 그 후 아버지는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버텨왔던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바지랑떼가 필요했으나 나를 비롯한 그 누구도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지 못했다. 평생을 함께하는 바지랑떼와 빨랫줄은 뗄 수 없는 인연이다.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늘 함께한다. 빨래를 끝낸 어머니는 빨래를 널고 나면 빨랫줄의 평형을 잡기 위해 바지랑떼를 세우셨다. 마치 당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듯 굽혔던 허리를 펴며 바지랑떼를 세웠을 것이다. 세운 빨랫줄 중앙에는 동생의 옷들이 차지했다. 그 옷가지가 파란 하늘의 그림을 그렸고 도다기는 바람결에 살갗을 드러내며 방긋 웃고 있었다. 반대로 가족의 중심이었던 부모님의 옷은 빨랫줄 귀퉁이를 차지해 늘 나의 눈길을 머물게 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의 흑투성이 바지와 땀으로 얼룩진 어머니의 옷이 가시처럼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언젠가 넘어진 바지랑떼를 세우기 위해 몇 번이고 바로 세웠던 기억이 있다. 똑바로 세울 때마다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던 바지랑떼의 빨랫줄은 힘에 겨운 듯 마당에 곤두박질 쳤고 그로 인해 흑투성이 된 빨래는 바쁜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마당에 누워버렸다. 비스듬히 세워야 한다. 어머니는 거듭 말했지만 그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어느 시인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들 흔들리며 피었나니 라고 하지 않았던가. 꽃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듯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결혼과 함께 찾아온 가난은 비바람과 천둥이 되어 나를 흔들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추위와 맞서야 했다. 꼿꼿이 세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삶은 늘 넘어짐의 삶이었다. 똑바로 세운 바지랑떼가 비바람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 바지랑떼가 적당한 기울기로 살아가듯 세상과 양보하며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바람을 이기는 안전한 삶이 아닐까. 빛바랜 대나무 바지랑떼 위에 솜털구름이 머물고 있다. 가족들이 흩어지며 무거웠던 대나무 바지랑떼의 어깨가 이제는 가벼워 보인다. 수직의 몸으로 태어난 대나무였지만 적당한 기울기로 수평의 삶을 도우며 살아가는 바지랑떼는 엄마의 손길에 닿아 마디가 없어졌다. 엄마의 텅 빈 가슴을 닮은 바지랑떼에 바람이 가볍게 스친다. 바지랑떼가 놀란 듯 힘에 겨워 휘청거리며 다시 중심을 잡는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수필 작품을 소개하는 아침을 여는 수필은 김철우
이명옥 수필가가 함께 진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kc0377@nate.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